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송 대표님을 대신해서 이 홍윤아 심사위원께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서 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 시즌 11까지 매번 아낌없이 후원을 해 주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 예, 아슴나눔재단 마루 180360 정남 이사님, 허연아 팀장님, 광면진 수석님, 책임님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 오늘 송 대표님 몸이 안 좋으셔서 예, 참석을 못했지만 예, 매번 그 촬영 공간과 예, 트랩이 예, 아이시스를 제공해 주셔서 진심으로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즌 11 오늘이 한 10번째 순서 정도 될 것 같긴 한데요. 다음 주까지 해서 예, 일단 여름 휴가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3주 정도 쉬고 8월 16일부터 예, 다시 시작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예, 쫄쫄 진행을 하고요. 8월 16일에 예, 다시 예, 찾아뵙는 것으로 예, 하겠습니다. 네, 뭐 대표님께서 소셜 셀러 쪽 비즈니스를 하셔서 그런지 카메라 돌기 전에는 되게 떠셨는데 카메라 딱 보니까 말을 너무 잘하세요. 끊어지지가 않아. 라이브 커머스 하시는 분 그러니까 와, 팔 거 있나요 지금? 체질이신 거예요. 네. 좋습니다. 아니 잠깐 저희 네. 막간에 질문이 들어온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케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가 네. 쌓였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상품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네. 뭐 시간대라든지, 네. 고객이라든지, 네. 뭐 그다음에 셀러의 어떤 유형이라든지 좀 재밌는 어떤 인사이트나 그걸 가지고 뭔가 새로운 상품 기획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기획 창출이나 이런 게 좀 소개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아, 너무 많죠. 예. 예. 너무 많습니다. 아니, 짠 것처럼 얘기하는데,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저희가 이제 사실 2020년부터 카이스트랑 이제 산학협력을 MOU를 네. 맺어가지고 같이 이제 소셜 커머스 데이터와 실제로 SNS의 연관관계, 그래서 네. 어떤 셀러가 어떤 제품을 팔았을 때 몇 개를 팔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연구가 거의 지금 몇 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요번에 어떻게 또 정부에서 또 지원해 주셔가지고 한 6억 정도 자금을 받아서 또 이제 활발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커머스 데이터만큼 이 셀러가 상품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플루언서 마케팅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할 때는 과금 기준이,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인플루언서 마케팅 하는 회사인 줄 알고, 뭐 팔로워 10만 팔로워 10만 명 있는 분한테 홍보하려면 한 10만 원 드리면 돼요? 이러는 거죠, 저한테. 그럼 팔로워 10만 명 있는 사람들한테 10만 원 벌 자신 없다. 못 볼 것 같은데. 근데 그 기준이 뭐냐? 그냥 한 명당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식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실제로는 사실은 제품이 구매에 미치는 영향력은 되게 다이나믹스가 많은 영역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그 2만 건의 판매 데이터는 결과값인 거거든요. 인플루언서가 제품에 미치는, 정말로 이 변수들을 봤을 때 그래서 구매에 미치는 영향력은 50개야 이게 결과값이 나온 거고, 이걸 저희가 역산하는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고 있는 가장 재밌었던 것들은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건 약간 영업 비밀이기도 한데 셀러를 조금 좋은 셀러를 캐스팅하는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 상품 피드와 일반 피드의 차이를 저희는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평소 생활에 있는 이런 사례 올렸을 때랑 거기에 피드 올렸을 네, 때랑 뭘 올렸을 때랑 팔 목적으로 그냥 피드 올렸을 네, 때랑 꼭 팔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아예 장사를 시작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그냥 내 얼굴이랑 음식 사진 찍을 때랑 어떤 제품 사진을 포스팅했을 때와의 차이, 요게 되게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좀 알 수 있는 영역인 것 같거든요. 실제로
얼굴 예쁘니까 좋아하고 음식 맛있고 좋아하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추천하는 거에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면은 뭔가 다른 거랑 엮여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셀러를 캐스팅할 때 하는 기준인 것 같고 그 PB가 저희는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조금 다른 데이터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재밌지는 않았어요. 사례가 좀, 아, 좀 재밌는 사례. 이제 재미가 없는데 이것도. 아니 농담이고요.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여러 이제 유통 제품들을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는 셀러들한테 이제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유통 우리 물이 아시스 물이 나왔어요. 이거 어떤 것 같아요? 했을 때 셀러가 얼마나 응답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괜찮은 것 같은데 얼마예요? 이거 뭐 1,000원이에요. 가격 했을 때 그럼 나 샘플 한번 줘보세요. 얼마나 샘플을 받는지. 샘플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네요. 나 진행하고 싶어요. 3단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얻게 된 인사이트가 되게 많아요. 처음에 뭘 제안했는데 원래는 평소에는 10명한테 제안했는데 3명밖에 회신이 안 왔는데 요거는 7명한테 왔어요. 야, 여기 요새 약간 시장성이 있나 보다. 요 마케팅 포인트 좋아하나 보다. 근데 가격을 딱 보니까는 안 한대. 너무 비싸대. 야, 이거 그러면 가격만 좀 잘 조정하면 잘 되겠는데? 여기 어떻게 보면 PB로 연결될 수 있는 거고, 혹은 이제 공급사한테서 야, 이거 다 좋은데 가격이 문제인 것 같으니까 500원 깎아보자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혹은 거기까지 다 좋은데 써보고 싫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막상 먹어보니까 별로예요. 뭐 USP 가격 너무 좋은데 물맛이 쓰레기야.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야, 그러면 이 USP에 이 가격에 있는 좋은 물을 어디서 내가 갖고 오면 되겠네? 약간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쪽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는 되게 본의 아니게 알게 되는 유용한 정보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말씀 많이 들어보니까 저희가 가진 되게 핵심적인 장점이 네. 데이터랑, 그러니까 정량 데이터 그리고 그 비정량적인 노하우 네네. 이 두 개가 되게 강력한 저희 해자라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좀 궁금한 거는 그럼 혹시 지금 시장에 직접 경쟁사가 있는지, 네. 없다면 좀 가장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 잠재 경쟁사가 있는지, 그것도 만약에 없다면 보고 계신 리스크가 뭔지, 이렇게 세 개 이렇게 궁금합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사실 경쟁사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네이버의 유통과학연구회라는 카페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인 유통업자들, 이 사람들 대비 우리가 얼마나 더 좋은 그 경험과 솔루션과 유통에 대한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일단 1번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랑 좀 유사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전속셀러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셀러들한테 애초에 계약을 맺어서 약간 네. 매니지먼트처럼. 맞아요.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도 그쪽 분들이랑 많이 이제 뭐 인터뷰도 많이 보고 어떻게 보면 진행을 사업적으로 좀 알아봤었었는데, 네. 그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렇게 실제로 이런 분들이 전속 계약을 하는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지금 셀러들 중에서 전속 계약을 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BTS가 하이브랑 계약이 끝나가지고 시장에 나왔어요. 그러면 BTS가 얼마 버는지 대충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약금 자체가 BTS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계약이잖아요. 하물며 소셜셀러들은 내가 한 달에 몇 개 팔고 내가 그 단골고객 몇 명인지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나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 계약금은 2년 치니까는 2억 4천을 받아야겠네라는 감이 있는데, 사실 계약금을 제시하는 그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러면 저 사람 잘하는 것 같은데 한 3억 줘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딜이 이제 어그러지는 식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실제로 그쪽 전속셀러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의 모델을 보니 인플루언서들 중에서 장사를 잘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 이제 장사 잘할 것 같은데 내가 계약금 줄 테니까는 한 2년 동안 우리랑만 하자 해서 이제 장사 입문시켜 줄게. 여기서부터 빌드업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잘 되는 케이스도 있죠. 물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활동하는 회사들을 보면은 진짜 한 두세 명이 회사 전체 매출을 끌고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물론 우리도 할 수 있는 비즈니스고 뭐 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이게 회사의 과연 펀더멘탈이냐라고 봤을 때는 이건 너무 리스크가 큰 비즈니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저희는 오히려 그냥 지금 장사를 잘하고 있는 분들을 더 잘하게 하고 이런 분들이 꼭 써야 되는 솔루션에 그런 집중하자. 방향성은 아니다. 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 FE 손철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여러 BM 말씀해 주셨는데 매출 비중이 어느 게 높나요? 저희는 지금은 사실 솔루션 런칭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지금 저희 솔루션 자체도 저희 상품 매출을 늘리는 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네. 거의 저희 매출의 대부분은 상품 매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네. 같고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솔루션 확장하면서 이제 브랜센터라는 걸 런칭을 할 건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직접 매입을 하지 않고 공급사랑 셀러가 다이렉트로 만나서 이제 공동구매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오픈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이에요, 그거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예. 와이어드라는 유통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중- 그마저도 중개를 없애려고요. 중개를 네. 해주고 그냥 네네네. 솔루션 내에서 맞습니다. 스스로 매칭되게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기 그 작년 매출이 146억 6억. 했고 올해 내년 어느 정도 매출을 예상하시나요? 올해 250억 정도 지금 매출. 250억. 지금 추세로 그대로 가면 한 250 정도. 네, 할것 분기에 같습니다. 61억 하셨고 네, 1분기 네, 때 네. 255. 내년은 좀 더. 내년은 훨씬 더. 뭔가 네. 분기별 이슈 같은 건 없나요? 뭐 커머스가 계절성? 계절성이 네. 있습니다. 네.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있는 게 저희가 이제 18년, 19년도에 7월, 8월, 9월만 되면 정말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매출이 빠졌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인스타를 안 하고 휴가를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안 보세요. 그냥 휴대폰 자체를 많이 안 보세요. 휴가를 가고 해외에 가시고 하시니까. 그러면서 사실 그때는 그래서 셀러분들도 같이 휴가를 가요. 그냥 아예 장사 안 되니까 그냥 나도 가자. 이렇게 되는 것 같고 20년, 21년, 22년 이때는 이제 코로나로 네. 완전 사실은 시즌이 없어졌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휴가를 못 가니까 핸드폰만 보고 네, 그냥 휴가 뭐 해외 가봤자 제주도니까는 네. 뭐 언제 어디서나 SNS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코로나 뭐 하니까 팔 수 있는 것도 많고 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23년부터는 저희는 또 확실하게 또 시즌성이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여름철 휴가철은 조금은 이제 매출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연말 요럴 때는 또 확 한번 오르고 또 신학기 때 한번 오르고 뭐 5월 가정의 달 이럴 때 또 한번 오르고 기본적으로 이커머스 트렌드를 좀 네.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조달하신 금액이 얼마고 네. 지금 펀드레이징 중이신 네, 것 같은데 네. 얼마 정도 조달을 계획하고 계신지. 네. 지금 이제 누적으로 53억 투자 53억 받았고요. 투자 받았고요. 이번 네. 시리즈 B 라운드에서는 한 70에서 100억 사이로 70에서 지금, 100억 정도. 네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희 선생님 뭐 더 질문 있으세요? 일단 너무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궁금한 것들을 많이 해소가 됐는데 네네. 뭐 그래도 쫄투 네. 출연하셨으니 네네네. 펀드레이징 하는 네. 입장에서 좀 네. 어필하고 싶으신 거나 자랑하고 싶으신 요소가 있으실까요? 네. 네. 예상 질문이 있었으면 더 말을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저희 진짜 그런 거 없죠. 이렇게 예상 질문이 없을 줄이야. 저희는 뭐 이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작년 이제 초에 시리즈 A를 마무리를 하고 그때 인원을 한번 확 늘렸었어요. 그러다가 바로 한 4월, 5월 달에 이제 급속도로 이제 저희는 그래서 원래 작년 연말쯤에 이제 왜냐면 저희가 시리즈 A 투자가 이제 21년 말부터 진행됐던 거였거든요. 네. 눈 22년에 닫고 받으셨네요, 네,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원래는 22년 말쯤에 한번 이제 다음 라운드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막 본격적으로 인원 충원하고 했었다가 갑자기 이제 시장이 이렇게 분위기가 그래서 싸해지고. 이제 저희 투자자분들도 계속 확장할 때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든 BP 맞춰보자. 그래서 계속 이제 사인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사실 되게 과감하게 규모를 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도 65명까지 늘어났다가 지금은 사실은 이제 인턴 포함해서 50명이지 네. 인턴 빼면은 47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규모를 거의 30% 정도 감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조금 선제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선제적으로 한 게 네. 더 효과가 정말 있었던 좋은 것 같아요. 판단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조금 다른 회사들 힘들 때 조금은 웃으면서 다닐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유연성이 강점이다. 맞습니다. 빠른 바로 그거. 대응 능력. 그런 게 하나 있을 것 같고 네. 어쨌거나 저희는 이렇게 고객이랑 밀접하게 엮여 있는 회사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미 제 핸드폰에 셀러 명단만 몇백 명이 있고 황금폰. 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IT 서비스와 고객이 이렇게까지 온라인된 회사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저는 두 가지가 되게 큰 네.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네. 차원에서는 고객과 맞닿아 있고 네, 네, 회사 네. 운영 차원에서는 네. 굉장히 이제 시장 상황에 아, 맞춰서 유연하게 네, 대응을 할 수 맞습니다. 있는 네. 기업이다. 네, 이해했습니다. 부끄럽네요. 이번 네. 투자금 사용 목적까지만 한번 말씀 주시죠. 그 사용 목적은 네네. 조금 대회비입니다. 아, 그래요? 대회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송 끝나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뭐 슬슬 정리를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홍윤아 심사위원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제가 네. 오늘 쫄투 그러니까 사실은 네. 홍윤아 심사위원이 작년 이맘때만 해도 그 인턴 아니었나요? 그건 조금 더 되긴 했는데 심사역으로 됐나요? 일한 지가 1년이 좀 넘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 전에 인턴 했었으니까 시간이 빠릅니다. 하여튼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쫄투 인턴 하다가 일단 심사위원 되셨는데 네. 한번 일단은 개인적 예. 감회가 굉장히 새로웠고요. 그래서 그리고 별개로 그 대표님이 마지막에 이제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기 부끄럽다고 하셨지만 말해준 부분이 되게 핵심적인 강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IT 서비스가 사실은 IT다 보니까 고객이랑 직접적인 접점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보통 IT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정량 데이터로 많이 강점을 가져가시는데 저희는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유저들 목소리를 정말 많이 들어왔고 그게 좀 다른 사람이 금방 우리 서비스를 따라잡지 못하는 해자로 작용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 자체를 아직은 잘 몰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이 강점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는 일단 이 작년이 뭐 지금까지이긴 하지만 좀 투자 시장에서는 혹한기였잖아요. 근데 혹한기로 본격 들어가가지고 돈이 떨어진 이후에 뭐 구조조정하는 건 사실 소용이 없는 거고 좀 선제적으로 예, 구조조정을 해서 체질 개선을 해서 BP를 맞췄기 때문에 다시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긴 네. 거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되게 좀 저기 판단을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모든 비즈니스의 기본이 돈을 버는 건데 그걸 망각하고 뭐 쿠팡식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꿈꾸면서 계속 무한대로 펀드레이징이 될 거라는 착각에 빠져서 좀 경영을 해온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좀 모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커머스 시장을 저도 이제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렇게 좀 투자 검토도 해오고 그랬는데 좀 뭐 인플루언스 마케팅 회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뭐 사업계획서도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좀 그거와 결이 다른 뭐 좀 디스커버리 커머스 예 새로운 커머스 영역을 고군분투하면서 잘 뚫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셜 셀러들을 위한 뭐 빌더부터 해서 어드민 그리고 실제 뭐 PB 상품 뭐 중개까지 예, 어떤 약간 커머스 빌더 겸 뭐 예, 커머스 회사로서 갖춰야 될 모든 거는 좀 구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무엇보다 분기별로 성장률도 상당히 뛰어나고 BP도 맞췄기 때문에 커머스에서 BP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BP도 맞췄기 때문에 앞으로가 좀 더 기대가 되는 예, 그런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하시고 소감 얘기하셔도 되고요. 피드백에 대한 네네. 의견 얘기하셔도 되고 그리고 쫄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실 좀 되게 긴장하면서 왔거든요. 오늘 와서 네. 또 되게 약간 예리한 질문을 해서 반가워지면 어떡할까 했는데 너무 좀 재밌었고 뭐 커머스
다른 대표님들 나오실 때 저 네. 패널로 불러주시면은 제가 어. 기깔나게 한번 진행.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네. 진심으로 즐기신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저희도 기분이 좋네요. 아, 네. 네네. 네네. 좋은 아, 시간이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